한신이 위표를 정벌하러 평양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팽성으로 들려왔다. 항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영양성을 공격한다. 이때 영양성을 지키는 대장은 왕능이었다. 유방은 왕능의 노모가 항우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기에 우려했지만 한신의 강력한 추천으로 영양성 방어전의 총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왕능은 성 밖의 해자를 깊이 파고 성 위에 돌을 높이 쌓았다. 드디어 항우의 군사가 영양성 인근까지 접근했다. 그런데 왕능은 사대문을 굳게 닫고 성 위에 군사 하나 배치하지 않은 채 숨죽이고 있었다. 항우의 선봉대로 먼저 도착한 이봉선이 한나라 군사의 진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성의 사대문은 꽉 닫혀있고 적의 그림자는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이 사실을 후진으로 달려가 항우에게 보고했다. 이봉선의 보고를 들은 항우 진영에서 군사회의가 열렸다. 항우의 휘하 장수들은 유방이 영양성을 버렸든지 한신이 없어 싸울 엄두가 안 나 숨어있던지 큰 위험이 되지 않아 보인다며 당장 공격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전에 항우였다면 당장 공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차례 한신의 유인전에 당한 적이 있는 항우는 급하게 서두르는 장수들을 꾸짖었다. 오늘 밤은 먼 길을 행군하느라 지친 군사들을 편안히 쉬게 하고 날이 밝으면 적의 허실을 탐색한 후에 공격을 시작하자고 했다. 그리하여 초나라 군사들은 말등에서 안장을 내리고 갑옷을 풀었다. 그리고 모든 군사가 편히 그날 밤을 쉬게 했다. 그 시각 왕능은 정예병 5천을 추려 모두 붉은 헝겊으로 머리를 싸매게 했다. 그리고 하후영으로 하여 3만의 군사를 주어 뒤를 따라오며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해가 저물어 왕능이 군사를 거느리고 조용히 성을 빠져나갔다. 탐색병을 보내어 초나라 진영을 살펴보게 하니 군사들이 먼 길을 오느라 모두 피곤했는지 별다른 방비 없이 곤히 잠들었다고 보고했다. 왕능은 붉은 헝겊을 머리에 두른 5천의 부하들에게 각기 단도 한 자루씩을 뽑아들게 하고 입에는 헝겊 조가리를 물게 한 다음 소리 없이 초나라 진영으로 들어갔다. 진영 안은 예상하던 대로 고요했다. 왕능이 신호 소리를 울렸다. 이 소리를 시작으로 5천의 정예병들이 단도를 들고 초나라 군사의 막사로 각자 뛰어들어가 자고 있던 이들을 찔렀다. 순간 고요하던 밤은 비명으로 들끓었다. 초나라 군사들이 자다가 놀라 깨어났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왕능의 기습으로 엄청나게 많은 초나라 군사들이 제대로 대항도 하지 못하고 죽어나갔다. 이때 항우는 중군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놀라서 깨었다. 즉시 말을 타고 뛰어나와 침착하게 형세를 살펴보았다. 쌍방의 군사들이 뒤엉킨 혼전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장수가 있었다. 항우는 그 장수를 향해 고함치며 달려들었다. 그 장수도 항우를 피하지 않고 항우에게 달려들었다. 그 장수와 항우는 수십 합을 주고받는 접전을 하다가 항우에게 밀리기 시작하니 급히 말을 돌려 한나라 군사들을 퇴각시키며 자기도 빠져나갔다. 항우가 달아나는 그 장수를 쫓아가려다 말을 세우고 옆에 군사에게 물었다. 저기 달아나는 한나라의 장수가 누구냐? 항우의 물음에 옆에 서 있던 이가 한나라의 장수 왕능이라고 알려주었다. 항우는 진영을 30리가량 후퇴시켰다. 그리고 팽성으로 사람을 보내어 왕능의 노모를 데려오게 했다. 열흘이 지나 왕능의 노모가 초나라 진영에 도착했다. 그날 초나라 군사 한 명이 영양성 앞으로 말을 타고 와서 왕능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왕능이 성 위에 올라서자 왕능의 노모가 지금 초나라 진영에 있는데 곧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 했다. 노모가 죽기 전에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말을 들은 왕능은 정신이 아찔했다. 왕능은 성문 아래로 내려와 펑펑 울었다. 한참을 슬프게 울다가 왕능은 유방을 찾아갔다. 그리고 유방에게 자신을 초나라 진영으로 보내달라고 말한다. 유방이 딱한 사정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있을 때 장량이 끼어들었다.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초나라 군사의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니 먼저 사람을 보내어 노모를 확인하고 모친의 편지를 받아오게 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하니 유방과 왕능도 그 의견에 찬성했다. 유방은 즉시 모사 숙손통을 불러 초나라 진영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가서 왕능의 모친이 잡혀와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모친의 친필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이었다. 숙손통은 명령을 받고 초나라의 진영으로 향해 말을 달렸다. 항우를 만난 숙손통이 왕능의 노모를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항우는 이를 승낙한다. 잠시 후 노파 한 사람이 군사들에게 붙들려 항우 앞에 꿇어 앉혀졌다. 70쯤 되어 보이는 노파는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였다. 숙손통은 노파를 향해 왕릉의 모친이 맞냐고 물었다. 왕릉이 모친의 일을 듣고 사실 여부를 몰라 구하러 오지 못하고 있어 확인차 자신이 왔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그리고 모친께서 자신에게 친필 편지 한 장을 써주면 왕릉에게 보여 초나라에 항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숙손통의 말을 들은 노파는 몸을 일으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자식이 옳은 주인을 만났으니 공을 세워 한나라의 충신이 되어야지. 어쩌려고 늙은 어미를 핑계로 두 마음을 먹고 역적에게 항복한단 말인가? 역적을 도와 일을 하라고 나는 가르친 적이 없어. 그대는 돌아가서 내가 한 말을 내 아들에게 그대로 전하시오. 왕릉의 모친은 말을 끝맺자마자 옆에 서 있던 군사의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신의 목을 찔러버렸다. 숙손통이 놀라 노파를 말리려고 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막을 수 없었다. 숙손통이 돌아와 유방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다른 신하들과 함께 서 있던 왕릉이 모친의 일을 듣고 기절해버렸다. 한참 후에야 깨어난 왕릉은 항우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원수라고 이를 갈며 울부짖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